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공통영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공통영역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참 시험 친다고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험 친다고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월이니까 겨울방학에 얼마나 공부했는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평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만족스럽고 또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걸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좀 메꿔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학력평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3 루트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안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계산해 줘야겠죠? 3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인데 거기에 3분의 1제곱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3분의 1제곱 하는 거니까 3의 2분의 1제곱 될 것이고 여기다가 3의 2분의 3제곱을 곱하자. 3의 2분의 3제곱 3의 2분의 3제곱 여기도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테니까 3의 제곱 남으면서 9가 나와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번은 주어진 함수 f에 대하여 f'-1을 구하자. 미분하자라는 거죠.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나올 테니까 f'-1은 3-4 플러스 3 나와서 2 나오면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4가 6이고 2H1이 A19일 때 A1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보통 A1은 어차피 A라 쓸 거니까 A4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3D 요게 6인 것이고 2배의 A7이니까 A 6D 이렇게 되고 A19라는 건 A 플러스 18D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12D는 A 플러스 18D 미양해주면 A는 6D 이렇게 되네. 들어가자. 그러면 9D 나오게 되겠죠. 9D가 6인 거니까 D는 3분의 2 나올 것이고 A는 4다라고 구해서 A1의 값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그러면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x에 마이너스 1로 우극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이 가주면은 0으로 가는구나. 이극한 값 0이고 그 다음엔 플러스 1에 대한 좌극한 값 그럼 1로 가는데 좌극하니까 왼쪽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가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부터 그래프를 쭉쭉쭉 따라가면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 더하자라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세타의 각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다.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이다라는 거. 2사분면각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양수, 사인 같으면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음수일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자 문제 조건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둘의 곱은 2분의 1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알다시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되는 거니까 요게 2분의 1이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가 코사인 세타랑 제곱 더하면 2이 돼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코사인이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루트 3이라고 나와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네요. 맞죠? 어디 x가 1에서부터 a 1에서부터 아니라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f a 플러스 1 마이너스 f a 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란 요 값이 7이다 요 얘기죠. 그러면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a 값이 결국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해봅시다. 2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플러스 5 한 것에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를 뺀 것이 7이다. 그럼 2배 묶어주면 결국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 묶어내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 값이 결국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배에 전개해주면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7 4a 마이너스 1이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2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리미트 h가 0로 할 때 리미트 h가 0로 할 때 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다 라는 거. 그럼 여기가 가까이 가서 보면 2h여야 되니까 여기 2h 맞춰주면은 요 값이 결국은 f 프라임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건 2배의 f 프라임 a 즉 2배의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고, 주어진 문제에 의해서 f 프라임 x는 4x 마이너스 3이니까 f 프라임 2는 5가 나오니까 답은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7번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갈까? 주어진 함수 y는 곡선이 보다시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고 a점이 여기 3,3인데 이 3,3에서의 접선을 그렸다. 그랬을 때 접선과 곡선과 y축으로 이루어진 도형,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는 결국은 높이 또는 길이를 모아주면 되는 것인데, 보다시피 x축에서 4에서 잘라주면 0에서부터 3까지 요 길이들, 요 길이라는 건 2차 함수에서 직선까지의 길이를 뺀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2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y값 빼주는 요 모양이 결국은 넓이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그러면 미분해야 되네. f 프라임 x는 2x 4고 f 프라임 3은 3이 6 2. 그러면 직선 L은 y는 2배의 x 3 플러스 3, 즉 2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 직선 2x 마이너스 3 dx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dx 적분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의 3 0 들어가면 9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나오니까 넓이는 9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2 코사인 ax와 직선 y는 1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대. 이 선분의 ab 선분의 길이를 3분의 8이라고 주어졌네요. 이 길이가 3분의 8이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코사인 ax 한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줘야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어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니까 여기 중간은 대칭이 돼야 되겠죠. 중간에 대하여 여기가 a분의 파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현재는 맞죠? 여기 a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는 파이여야 되는데 a분의 파이 여기서 대칭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코사인 AX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로 알 수 있으니까 A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건 3분의 파이일 때 될 것이고, 원래는 파이에서 대칭이니까 3분의 2파이, 아이고 3분의 2파이가 아니라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3분의 5파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해주면 3a분의 파이랑 3a분의 5파이가 나올 거고, AB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건 3a분의 5파이 마이너스 3a분의 파이라고 될 테니까 3a분의 4파이. 요게 바로 a 값이 AB 선분의 길인데 요 값이 문제에서 3분의 8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2분의 파이여야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답은 그래주고 3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9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간 t에서의 속도가 vt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0에서와 t가 6에서의 위치가 같다라는 건 적분을 해보면 얘는 위치 함수는 st라고 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함수 c 이렇게 될 건데 0에서와 6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0에서와 6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또는 적분을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S6 위치로 S6-S0라는 건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의 VT 이렇게 될 건데 위치 같다는 거니까 이게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 자, 어쨌든 그럼 알 수 있는 값은 여기 적분 적은 김에 적분을 할까요? 0에서부터 6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at t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의 6제곱 0, 6 그러면 6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의 t가 아니고 6의 6의 제곱 한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6의 제곱 묶어내면 6 플러스 2분의 1a가 0인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2인 것을 알 수 있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움직인 거리는 아니죠. 이건 위치의 변화니까.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 절대값으로 해줘야 되죠. vt dt. t일 거 되게 이상하게 적혔네. 절대값 vt d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값이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움직이는 거리일 거니까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기 싫지만 해야겠죠?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dt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요건 2차 함수인데 어디 0과 4에서 해를 갖는 녀석이고 요 부분 6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0에서부터 4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dt 하나. 그 다음에 4에서부터 6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주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 요거 계산 잘 할 수 있겠죠? 얼마지? 6분의 마이너스 있지만 절대값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 사용해서 절대값 k 그러면은 3 들어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6, 4 넣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의 4의 세제곱 플러스 6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계산해주면 얘는 원래는 2의 6제곱인데 하나 약분해 주니까 32 될 거고 좀 이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나? 하지 뭐. 6-4 하나 6의 제곱 플러스 6, 4, 24 플러스 16 하나 마이너스 6에 2,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 6, 6에 36 더하면 60, 7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묶어내려고 32 더하기 2, 16 근데 여기 30이니까 답은 64라고 나오겠네. 계산이 왜 이렇게 많노?
차근차근히 거리가 있거든요. 위치 변화가 아니니까 그냥 적분이 아니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줘야 된다는 거 계산만 역시나 잘해주면 될 것이다. 계산이 많아서 4점인가? 좋습니다.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10번 문제 보면 두 함수가 주어졌는데 g, f, x의 최소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합성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결국은 뭐냐 했더니 g, f, x라고 됐었으니까 우리는 요것의 최대값 따져줘야 돼. 그럼 얘는 결국은 어떤 함수? 우리 합성해가지고 넣지 말고 어쨌든 fx 뭔가 값이 따라서 gx가 변하는 거니까 얘는 여전히 위에 있는 얘는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뭐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정의역에 따라서 정의역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선 정의역은 이에 원래의 함수인 fx의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된다는 거. f의 치역이 정의역. f의 다시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G 합성 F라고 하는 합성 함수 F 합성 F지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요것의 정의역은 결국은 뭐의 치역? F의 치역이 결국은 요 F 합성 G의 정의역이 될 것이다. 정의역. 그 다음엔 합성의 치역은 G의 치역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치역이니까 이 정의역에 따라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최소값이 2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주면 먼저 G'X 한번 찾아봅시다. G'X라고 하는 애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니까 6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얘는 6에 x-1, x-2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gx라는 애는 1과 2에서부터 g'이라는 애는 알로볼록한 2차 함수 모양. 그 뜻은 위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모양. 1과 2에서 증가 감소를 가진다. 그럼 최소값이 2라고 되어 있었는데 G2가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우리 극소니까 G2가 최소값이 될 경우가 많단 말이야. G2를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94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0 4, 2 하니까 요 값이 2란 말이야. 여기가 2라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치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 했더니 이 2의 값을 가질 것이고 또 어디도 같아지도 하는 점 하나 더 있죠.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치역이면 가능할 것이다. 정의역이면 최소값이 여기니까 여기 위로만 함수가 여기 부분만 있거나 또는 초록색으로 보면은 요 부분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의 함수값이 어디? 여기보다 크다. f 잘못 얘기했어요. 방금 말했듯이 합성의 정의역은 뭐가 됐냐 했더니 f의 치역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f 값이 결국은 합성함수의 정의역 원소가 될 거니까 합성함수의 정의역 g의 정의역은 뭘로? 이 치역이 바로 G 합성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F라는 값이 요것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여기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fx는 보면은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 k 마이너스 1인데 k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큰 애들이 fx 값이란 말이야. 이 fx 값 마이너스 1보다 1 최소값이니까 fx라는 값은 무조건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 x 자리 g의 x 자리 그럼 이 k 마이너스 1 요런 위치에 있어서 그래프가 요 부분만 g의 그래프를 본다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2를 포함하게 된단 말이야. 어디? k-1이 여기보다 위에 있어버리면 여기보다 큰 값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k-1는 최소한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해. 2부터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왼쪽 여기까지. 왜? 조금 더 왼쪽에 내려와서 k-1을 여기 써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라는 함수가 그려지는 거니까 최소값이 2가 아니라 더 밑에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k-1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k-1이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여기 왼쪽에 또 2가 되도록 하는 요 지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지점.
요 지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건데 쌤이 겨울방학 때 영상을 찍겠다 해놓고 아직 안 찍었는데 여기가 1대 2 내분점이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 접하는 경우 여기 x축에 접하고 있다. 3차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가 그런 경우 중간에 있는 나머지 점은 나머지 만나는 점과 2대 1 여기 거꾸로죠. 1대 2 지금은 내분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 몰라 a라고 얘기를 해보면 a와 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x 더하기 2분의 3 한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2가 3, x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k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k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에 바로 최소값이 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k의 최소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와 k에 대하여 x는 k라는 직선에 두 곡선 y는 2의 x-1 플러스 1란 함수랑 y는 로그 2의 x-a와 만나는 점이 a와 b라고 이야기하고 b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x-1과 만나는 점이 c다.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또 조금 더 주어진 게 뭐냐? 조금만 가까이 가서 AB 요 선분의 길이가 8이다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엔 BC의 길이가 2루트 2다 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엔 이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할 때 요 주어진 사각형 AB, DE, ACD로 했네. ACDB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 자, 사각형 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각형.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사각형인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그다음에 뭐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사다리꼴 이런 것이 아니면 이런 사각형이 아닌 경우는 우린 분명히 사각형을 나누어 볼 겁니다. 근데 보다시피 요 사각형은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닐 거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어 보인다. 맞죠? 즉 나누어서 우린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넓이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했더니 그래도 BC의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BC를 기준으로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BCD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 사각형을 이 둘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수능 특강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을 우리는 많이 쓸 건데 높이라고 하는 건 밑변이 정해져야지 높이를 얘기할 수 있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든 BCD든 밑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쉬울 거니까 밑변을 뭘로 놓을 것인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지만 나머지 높이 구하기 쉬운 걸 그래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C 요 삼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당연히 밑변을 AB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BC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BC를 밑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높이라고 얘기하는 건 높이는 바로 A점에서부터 BC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돼요. 즉 A점에서부터 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AB의 길이가 8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엔 길기가 1이니까 요 각도가 길기 1인 직선은 각도는 45도죠. 즉 요각이 45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대1대 루트인 걸 알아서 요 길이는 4루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가 될 거니까 2약분 루트 2에서 2가 돼서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내가 구했고 이제는 삼각형 BCD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나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네. 내가 한 길이 알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써보겠죠. BC를 내가 한 각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D에서부터 수선의 발레린 요 길이 구하게 될 것이다. 수선의 발레린 거. 수선의 발처럼 안 보이네. 어쨌든 수선의 발레린 거 이렇게 그대로 보이니까 그냥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려면 어떤 길이 어쨌든 하나의 길을 뭔가 알아야 되니까 요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쉽지가 않아 구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쓴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안 쓴 걸 내가 써먹어 봐야겠죠. 지금은 안 쓴 거 뭐가 있냐 했더니 x는 k와 만난다는 거. 그 뜻은 x는 k라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k, y좌표는 2k-1 플러스 1이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요 점은 사실상 k라고 하면 k, 로그 2의 k-a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문자가 두 개나 사용돼야 돼. 좋은 점이 아니야 맞지? k도 모르는데 a도 모르고 있으니까 했더니 그럼 남은 쓸까 하나 요 길이가 8이라는 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k, 얘는 2k-1 플러스 1에서 8 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이 길이가 2루트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 x축의 수직, y축의 수직하게끔 그려내면 요 각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도일 거야. 그러면 1대1대 루트이니까 이만큼 이동했다. 즉 C의 좌표는 k-2, 2k-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또 알 수 있는 건 뭐구나. k-2, 2k-1 마이너스 5라는 게 y는 2의 x-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조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하면 2의 k-3 플러스 1한 값이 2의 k-1 마이너스 5다라고 될 거고 이항하고 이항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6, 얘는 2의 k-3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1 남을 거다. 정리한 거예요. 이항에서 라고 되겠죠. 그럼 얘는 3이니까 2의 k-3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k-3이 1이 돼서 k 값이 4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지네. k 값이 4 들어가자. 4 들어가 k가 4 들어가면 8 마이너스 7이니까 1. 그럼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2 마이너스 a가 1 되려면 a 값이 4 들어갔어야 했네. 잘못 나왔어요 선생님이. 다시 4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a 한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2인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결국은 3,0인 걸 알 수 있죠. a가 2니까 3 넣어야지 0이 될 테니까 진수가 1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3,1인 걸 알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됐겠다 맞죠? 또다시 다 됐죠? 요 삼각형 요 점도 구할 수 있겠죠. 점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요점 지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3,0과 이 4,1이 아니죠. 어떤 직선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요 직선 사이의 거리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 되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고 3,0까지의 거리 높이라고 하는 건 루트 2분의 3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변 2루트 2 루트 2분의 2 루트 2 루트 2 약분하니까 2라고 나온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 ABC는 8
B, C, D는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답은 둘을 더해 놓은 게 바로 사각형 넓이가 되면서 10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11번까지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야 됐었는데 보통 문제들이 11번도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이 참 어려웠겠구나. 옆에 쌤이 문제를 하나 붙여놨는데 22학년도 우리가 올해죠. 올해 22학년도 23학년도라고 이름 붙여줘야 되는구나. 23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23페이지의 유제 7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11번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 함수가 y는 로그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거기다가 로그 a의 x제곱이라 해가지고 a 하트 y는 로그 a의 x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는 3,1이라는 점을 지난다 해서 길기가 마이너스 1에 이번에는 길기 마이너스 2, 이 정도 좀 겹하게 이렇게 그려놓을까? 여기랑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2랑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얘기할 때 b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야. x좌표로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만큼 갈 때 마이너스 2만큼 가면은 좌표 나오겠다라는 거. 그러란 보장이 없지. 여기서도 좀 느낌이 올 텐데 우리 아까 두 칸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가 2루트 2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여기도 A, B의 길이가 없어서 사실 한 칸, 두 칸 이동하면 안 되고 나르게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 길이비를 유지하게끔 이동해주죠. 한 칸 움직이면 두 칸 움직인다. 또는 두 칸 움직였다 치면 위로도 두 칸 움직인다. 요런 그 길이비가 일정하게끔 움직여줘야 되죠. 한 칸 움직일 때 두 칸, 두 칸 움직이면 네 칸 움직인다. 이런 그 길이비는 유지를 해주겠지만 한 칸 움직이고 두 칸 움직이란 보장은 없는 거죠, 현재는. 자, 그래서 이 문제에는 독특한 특징이 기울기가 얼마? 이 0,1과의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90도인 점이었어, 이 점이. 그럼 병행이동하면 얘네도 그대로 병행이동 돼야 될 거거든. 즉 여기의 특징, 요 점이 0,1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 2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y좌표량이거든. 그래서 요 평행이동 요 점은 이 점과 똑같이 기울기 90도 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유지해주면서 얘랑 수직인 요 길이비를 유지하는 요 점에서부터 똑같이 2분의 1만큼 2 증가할 때 1만큼 여기도 2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한다는 요 길이비를 유지해주는 거거든요. 요 기울기로 마이너스 1만큼 갈 때 2만큼 가야 된다. 요 길이비가 아니었다는 거 참고로 해줘. 거꾸로 푸는 친구들도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 내용이랑 조금 연결이 됐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서 한번 11번이 많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 수능 특강의 유제 7번 한번 봐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11번 문제였습니다. 12번입니다. A는 2보다 큰 상수이고 fx가 다음같이 불연속 같은 일단은 함수식이 다른 형태니까 뭔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A 값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함수라고 주어졌는데 최고차항에서의 1인 3차 함수 이런 거 쌤이 잘 체크하자 했었어요. 개수가 1인 것도 주어졌고 3차인 것도 주어졌다. 그 다음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h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디 1과 a를 제외하고는 hx는 fx분의 gx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랬을 때 h1과 ha 값이 같을 때 같은 요 조건 두 가지가 있을 때 h1과 h3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특이한 조금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hx라는 함수가 fx분의 gx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얘는 어차피 항상 gx는 미분 가능할 것이고 또 연속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hx라는 애는 일단 분자는 항상 연속이니까 언제 hx는 불연속일 수 있냐 했더니
h가 불연속일 가능성을 어디 f가 불연속인 점, 또 f가 0이 되는 요 점, 여기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지. f가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h가 연속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f가 연속이면 이런 경우는 어차피 생각할 필요도 없고, 0이 되는 게 없다고 하면 또다시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h는 연속이 될 건데, h는 f라는 애가 보다시피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1, x-3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x-a니까 어느 지점들당 문제될까 했더니 f가 2보다 작은 점이니까 1에서 x가 1과 여기 x가 a일 때 이미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니까 h는 어디가 불연속이 될 수 있냐 했더니 1, a 이런 데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가 불연속이면 또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디도 2도 좀 위험하다, h 입장에선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점들이 다 이상이 현재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h가 연속인 함수를 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첫 번째 1과 a는 아직 판단해야 되지만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 뜻은 f가 연속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속이면 우리 당연히 연속이 될 거란 말이야. 다시 x가 2일 때 f가 연속이면 불연속인 지점과 0일 때가 위험한다 했는데 1과 a에서 이미 0이었으니까 위험한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인데 2라는 애는 f에서 지금 f가 a 값에 따라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f가 연속이면 어차피 이 지점에서 또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먼저 f가 x는 2에서 연속이 된 애를 찾아보자는 거지. 그렇게 대조하는 값을 찾아보자 먼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에 대해서 우극한을 먼저 구해보니까 2에 대한 우극한은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x가 2에 대한 좌극한을 구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얘네 둘이 같으면 f 연속이니까 2를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걔들 땐 당연히 연속이, h가 당연히 연속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걸 계산해 보니까 a 값이 얼마? 2분의 3이어야 돼. 그럼 문제 조건이 안 맞다는 거. a 값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분의 3이니까 2보다 작아 이렇게 된 거지. 그 뜻은 내가 연속인가 확인을 해보려 했더니 f가 2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다. 2면 얘가 2에서 f 연속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 했는데 연속이 되려면 a가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문제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2에서 불연속이었다는 거지. f가 2에선 불연속이었다.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hx라는 애가 fx분의 gx야. 어디서? 2에서는 요 모양이라는 거지. 가를 봤을 때 1과 a가 아닐 때였으니까 그러면 2에선 요 모양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불연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연속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h가 아니라 x에 대한 우극한, x에 대한 2의 우극한으로 hx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요거 리미트 x가 2에 대한 fx 분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gx 하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의 hx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의 gx 요거인데 hx가 연속이니까 얘네들이 이미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분자도 연속이니까 문제없이 얘네들도 같을 건데 근데 분모가 달라. 근데 이 결과값은 분모가 다른 애들이야. 분모가 보다시피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분의 g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분의 g2가 되는데 얘네 둘은 다르단 말이야. 지금 분모에는 얘네 둘은 달라. 근데도 같아지려면 딱 하나, 어떤 경우 g2가 0이면 되겠다는 거.
g가 0이라는 건 gx는 무엇을 인수로?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만족이 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hx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건 f가 불연속인 점과 f가 0이 되는 점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불연속이더라도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 분자가 0인 경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된다. 즉 x-2가 인수로 있었다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1과 a에서도 연속이 됐다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h가 왜 h 자꾸 쓰지? x가 1로 갈 때 hx랑 h1이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랑 ha랑 또 같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에 대한 우극한을 구하면 얘는 1로 갈 때 1 근방에서 나눠서 어차피 볼 거니까 2보다 작을 때 x-1분의 x-3 fx가 요거고, 그 다음에 gx 한 값이 요게 h1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x x-a분의 gx가 역시 ha로 수렴했다는 거. 그러면 보다시피 분모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애가 있고, 얘도 a로 갈 때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분모가 다 0으로 가고 있어. 근데 수렴해야 돼. 그럼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꼴이 되어야 된다.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G1도 0, GA도 0. 그 다음에 아까 왼쪽에서 구한 게 G2도 0이어야 되니까 GX라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x-1, x-2, x-a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요게 gx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h1이란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3 x-1, x-3분의 x-1, x-2, x-a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을 약분해주고 극한값 바로 구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될 거고, ha라는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3 a로 가야지. 이제는 ha가 있으니까 a로 갈 때 마이너스 x의 x-a분의 gx인 x-1, x-2, x-a 요 극한값에서 얘는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a-1, a-2. 그러면 얘는 a분의 1-a, a-2다 이런 형태일 것이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주어졌죠. 그럼 2분의 1-a가 a분의 1-a의 a-2랑 같으니까 요거 약분 2a-2가 a랑 같다. 2a-4가 a니까 a 값이 4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h1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h1은 먼저 계산해주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4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고, h3의 값은 여기죠. 밑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의 x-4분의 x-1, x-2, x-4 이렇게 있으면 약분된 여기다가 3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h3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네 둘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h1 더하기 h3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14되니까 13이라고 되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 주어졌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 할 때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수열, 모든이 나왔으니까 2개 이상 있겠구나 라는 거.
어쨌든 모든 수열의 첫째 항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참 봤을 때 조금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어진 게 너무 없거든. 우린 그 다음에 첫째 항이든 공차든 뭐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지 계산이 좀 수월한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합공식 쓰거나 또는 이런 합공식의 특징상 대칭형 2차 함수로 나오니까 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절대값 있고 대칭형을 활용하는 건 뭐 마냥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무식하게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들 먼저 생각을 해줄게요. S3랑 S6이 같다라는 거. 그러면 S3라고 하는 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더한 모양이고 S6은 여기서 더한 거란 말이야. 3, 4, 5, 6까지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더했는데 같아지려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0이 되는 형태 또는 많이 내려가서 얘네들이 그냥 같은 게 아니지 절대값으로 같은 거니까 더한 게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예를 들면 얘가 0이고 얘네 더한 3 혼자서 얘만큼 커버하고 그 다음 얘가 더 마이너스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S6이라고 하는 건 S3보다 어쨌든 더한 놈이야.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같으니까 요 자체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마이너스 붙임이 같은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체가 같을라 해도 첫째 항이 양수인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같은 놈 점점점 커진 애를 더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같을 수 있을까? 거꾸로 부호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점점점 커진 애를 더했는데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S3랑 S6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공차는 일단 음수여야 될 거라는 거죠. 공차는 일단 음수여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공차는 음수일 거고 같아질 수 있는 거, 저 절대값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S3랑 S6 자체가 같아지는 경우. 필기를 안 해놨네. S3랑 S6이 이 자체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S3랑 S6의 부호가 반대로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S3이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3의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니까 2d 이렇게 될 거고 S6 같은 경우는 2분의 3의 2a 플러스 n-1d 하면 5d가 되겠죠. 얘네 둘이가 같은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3이 아니라 6이어야죠. 깜짝 놀랐네. 6.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어차피 2분의 의미 없고 3도 한번 약분되니까 3. 결국은 2a 플러스 2d랑 3의 2a 플러스 3이 아니죠. 약분했으니까 2가 돼야 되죠. 2에 2a 플러스 5d 하는 값이 같다. 여기서도 2가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a 플러스 d가 2a 플러스 5d 따라서 조금 줄여주면 a 값이 마이너스 4d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하러 S3랑 S6 자체가 같은 경우는 A1이 마이너스 4D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뭐 아무 이상 없다. 요거 좀 더 오른쪽 가야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했더니 이제는 S6이라는 게 그러면 계산 여기 S6을 대입해 볼게요. 2분의 그냥 이 약분한 걸로 3으로 3에 2a 플러스 5d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4d인 거죠. 그럼 들어가면 3배에 마이너스 8d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d 해서 마이너스 9d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양수인 거 알 수 있죠. 물론 내가 둘 다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를 같았다는 거죠. 그 다음엔 S11 한번 구해볼게요. S11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니까 10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약분을 위에 거 먼저 해주면 11고 a 플러스 5d라고 얘기하면 되고 a가 마이너스 4d니까 얘는 11d라는 거. d가 음수였으니까 요 자체가 이미 음수라는 거. 그러면 S6의 절대값 하면 양수니까 마이너스 9d. 그래도 적어줄까? 지금 내 이제 얘가 음수인 거 알아냈어. 근데 문제에선 S 절대값 S6이랑 절대값 S11 마이너스 3 한 개 갖다 했으니까 여기에 양수는 얘는 마이너스 9d 와야 될 거고 얘는 음수니까 양수로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함 값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항해주면 11d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3이니까 2d가 마이너스 3 따라서 d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였다? 이 경우는 a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즉 6이었구나 첫 번째. S3과 S6이 같아지도록 하는 케이스로는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었죠? S3랑 마이너스 S6이랑 같은 경우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S3는 아까 계산한 거 6에 a 플러스 d분의 2였고 S6 같은 경우는 2분의 6 2a 플러스 5d였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엔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게 같다 했으니까 2분의 6a 플러스 d 한 거랑 마이너스 6에 2분의 2a 플러스 5d 한 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죠? 그러면 2분의 6 날려주면 a 플러스 d 한 값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d 야를 해주면 3a는 마이너스 6d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d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비슷한 모양이지만 값이 뭔가 다르게 나오는구나. 여전히 d는 음수일 거예요. d가 양수이면 S3이랑 S6이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S6까지는 다 구해놨으니까 S11도 구해봅시다. S11은 2분의 11 2a 플러스 10d 해서 옆에 거 계산해주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뭐 11 a 플러스 5d가 되겠죠. a 플러스 5d. 그럼 얘는 11에 a가 마이너스 2d였으니까 3d 즉 33d다라는 거. 역시나 음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S6은 구해보면 이번에는 3에 2a 플러스 5d였고 얘가 마이너스 2d니까 마이너스 4d. 3d가 된다는 거. 이번에 얘도 음수였다는 거죠. 그럼 계산. 마이너스 3d. 뭐 계산하는 거냐? 요거죠. 절대값. 요 친구. 절대값. 절대값 S6가 이 절대값 S11-3이랑 같다는 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항하면 30d는 마이너스 3 d의 값이 10분의 마이너스 3 10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a 값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a 값은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첫째 항은 6인 거와 5분의 1인 거. 그럼 합은 5분의 31이다 라고 계산해서 1번이 됩니다. 1번. 14번입니다. 두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고 gx는 2x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참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 개 함수 더한 거, 뺀 거 이렇게 있는데 디귿을 보니까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뺀 함수 더한 함수가 절대값에서 보면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양수일 땐 fx, gx, 음수일 땐 마이너스 fx, gx. 요거에 실근이 됐으니까 이 방정식 푸는 거니까 위에 있는 모양 얘를 이항하면 fx 플러스 gx는 0 얘를 이항하면 fx 마이너스 gx는 0 이런 모양 나오니까 뺀 함수 더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감을 잡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쌤은 뺀 함수 더한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 뺀 함수를 먼저 잡아볼게요.
자, 뺀 함수 fx-gx라고 하는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8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둘을 더한 함수도 적어볼게요. 미리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식은 얘가 0, 밑에 있는 식은 얘가 0인 거니까 나는 뺀 함수를 뺀 함수 먼저 적었으니까 더한 함수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더한 함수를 h1x라고 얘기하고 뺀 함수를 h2x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뭐냐 했더니 h1x 뺀 것도 또 이쁘게 보면은 어차피 내가 는영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될 거니까 이 방정식은 어차피 k 때문에 풀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쌤은 이 h1x를 먼저 더한 거에 서서 k를 뺀 놈만 얘를 h1x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fx 플러스 gx는 0의 방정식을 해를 찾자는 건 h1x 마이너스 kx는 0. 요것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 데는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요것이 한 실근 가져야 된다는 건 결국은 얘가 한 실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k1x랑 kx 요거일 때를 말하는 거고, 물론 k가 0일 때니까 h1x는 0, 얘가 한 실근인가, 이렇게 한 실근 이렇게 기억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요 한 방정식이 0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y는 h1x와 x축의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h1'x라고 하는 것은 3x의 제곱 플러스 4x 라고 되니까 3x 묶어내면 3분의 4, 즉 마이너스 3분의 4 0에서부터 아래로 블록하게 생겨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해주면 그래프 모양이 조금 결정이 되겠죠. 증가, 감소, 증가 되는 거니까. 근데 0에서의 함수값 위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극소점이 되는 건데 여기서가 4다라고 되는 건 x축이 한참 아래에 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얘가 y는 h1x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기획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시다. 니은은 여기다가 할게요. 디귿은 이만큼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니은 뺀 함수. 뺀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은 4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뺀 함수는 쌤 요 부분 h2x라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을 h2x라고 얘기하면 뺀 함수는 요게 뺀 함수인데 요것은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2x는 kx가 되는 거니까 h2x의 그래프랑 kx라는 애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h2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이제 여기로 가요. h2'x라고 하는 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3 말고 x를 묶어내야지. x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4라고 생겼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차 함수가, 도함수가 0과 3분의 4에서 극점을 가질 것이다. 증가, 감소, 증가, 요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이 8이니까 좀 아래쪽에 있겠죠, 모양은. 네, 어쨌든 그리고 궁금하면 3분의 4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딘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가 8에서 만난다. 현재 여기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양은 아직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y는 k와의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접해야지만 되겠죠.
접해야지. 그러면 미분 계수의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4가 되도록 하는 에서 접점이 생기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를 찾아주는 거지. 인수분해 하면 되나? 1, 3, 2, 3, 2, 6, 2 여기다 마이너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왼쪽에서 한 점 만난다. 그게 4일 대로 기울기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운가? 이렇게 어쨌든 찾을 수도 있고, 또는 결국은 나는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그게 어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라 얘를 t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지워야겠다. t라고 얘기를 하면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3t제곱 마이너스 4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은 y 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난 걔가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 그러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8 즉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의 해를 찾아주면 얘가 2가 나오게 돼요.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2에서 접한다.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4, 3, 12 마이너스 8 딱 4 기울기가 4가 되니까 k가 4일 때 한 점에서 이게 두 점의 교점이 생기는 접선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개 k값 하나가 존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니은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했을 것 같은데 디귿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fx는 gx 요것의 이제 실근을 찾아주는 거예요. 실근. 그러면 참 어려워요. 맞죠? 근데 이걸 무조건 다 실근을 찾아줘야 요것의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걸 찾아주는 건데 일단 요 방정식의 해가 되려면 gx가 절대값이었으니까 얘가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gx의 값이 양수인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란 애가 0보다 큰 부분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절대값 때문에 fx에다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얘가 양수니까 g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필요 없어. 양수가 되는 부분을 봐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x는 어떤 때 만나는? 여기서 x를 풀어주면 x가 1보다 큰 경우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 경우에서 이제 나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fx랑 gx랑 같은 경우 또는 f-x랑 gx랑 같아지는 경우에 해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항해주면 fx-gx는 0의 해를 찾아주는 거고 얘는 fx 플러스 gx는 0의 해를 찾아줄 것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뺀 것은 더한 것은 더한 게 먼저 있었으니까 더한 함수는 h2x는 kx라는 방정식 밑에 뺀 애는 h1x는 kx보다 큰 애들 과연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범위에서 1과 마이너스 1범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gx가 양수여야지만 그게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 얘네 교점이 뺀 함수 더한 함수의 교점이 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h2x, h1x 그려놓고 원점에서 기울기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h1x는 우리 아까 했는데 어디 0과 마이너스 3분의 4를 극점으로 갖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0,4라는 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 4로 잡으니까 좀 많이 낮아 보이지만 한 요 정도랄까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조금 더 작은 값. 여기서 극대값 같고 4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게 y는 h1x일 것이고 h2x는 0과 3분의 4였어요 아까는. 근데 0일 때 8이었으니까 2배로 올라가고 여기서 오르락하다가 3분의 4보다 조금 더 큰 값에서 내리락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게 y는 h2x의 그래프다. 근데 난 어디서만 봐야 되냐면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1보다 큰 데에서만 봐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 h1, h2들이 어디가 과연 1일까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h1에선 마이너스 1이 어딜까 해서 h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h1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5 나오고 h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h2는 어디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8 하니까 5예요. 여기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느낌상 1은 어딜 것 같아? 느낌이 대충 오겠죠? h1에 1 한번 구해볼게요. 1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얼마? 7이네. h2에서도 1 넣어볼게요. h2의 1은 1 빼기 2 더하기 8 7이네. 문제가 참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드나 모르겠네. 여기가 어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만 본다 했어요. 그래프는 x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만 본다 했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은 필요가 없어. 이 중간 부분은 보지 않아. 그리고 요 교점 지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봐주는구나. 여기서 생긴 요 곡선들 아까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가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부분,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만 봐주면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얼마일 때, 만약에 음수면 먼저 음수인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되게 음수인 거. 직선 밀려 있는데 좀 곡선이 되겠는데 되게 음수인 게 있어.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면 얘는 교점이 하나도 없죠. 이 k 값에선 교점이 하나도 없다가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순간 어디?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일기일 때. 이 마이너스 1, 우리 아까 계산했죠? 마이너스 1, 5였죠. 여기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kx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즉 k가 얼마일 때? k가 마이너스 5일 때 교점이 한 개 생기는 거죠. 교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조금 더 내려왔어. 두 개 생기는 거죠. 이제는 그 사이면 이제 두 개 생긴다. 언제까지 두 개일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계속 내려오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0이 때도 두 개야. 0이어도 계속 두 개일까? 조금 더 커져도 이제 빨간색 선 그냥 살짝 만들게요. 조금 더 커져도 어차피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날 거야. 왜? 얘는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처음으로 세 개 해야 될 거냐 했더니 바로 h2x와 접할 때겠죠. 접할 때 아까 니은에서 구했죠. 언제? 계속 가다가 언제? k가 4일 때 아까 접한다 했잖아. k가 4일 때. k가 4일 때 처음 접하니까 3개의 교점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지. 접하는 때. k가 4일 때. 처음으로 접하면서 이제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조금 더 커지면 둘. 여기서 둘, 밑에서 왼쪽에서도 계속 여기 내려가니까 또 둘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도 4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4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개가 될 때는 언제일 것 같아? 일단은 시작이 5개가 될 것 같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아니겠어? 이 지점 지날 때. 그때까진 계속 2개씩으로 계속 만나다가 어디? 요 지점을 지날 때 뭔가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 그럼 여기는 1,7이었다 맞지? 1,7. 그러면은 k가 7이 되는 순간 또다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K가 7이다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K가 7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렇죠. K가 7을 했으면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또 하나 만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5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당연히 요 곡선, 요 3차 함수, 요 3차 함수 얘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접하고 여기서 이 1,7에서 접하고 있으면은 더 만나지 않을 건데 올라가 버리면 만나는 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 계수를 또 구해보는 거지. H1 프라임 1을 구해보면 우리 H 프라임 1 어딨지? 여기 있죠. 1 구해보면 7이 나와. 딱 이 지점에서 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서는 이제 만나는 점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왼쪽에서 좀 더 아래에서 만나는 거니까 접선이 여기가 접하는 데면 뒤로 조금 더 올라가면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왼쪽에서 만나는 점이 생길 거니까 이 7보다 조금 더 커지면 여기 한 점, 그 다음엔 이 요 부분에서 한 점 생기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 여전히 7보다 커져도 계속 4개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5개인 지점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응,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절대값 때문에 와 과연 어떻게 풀지 했는데 기응, 니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을 둘 다 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함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걸 힌트가 있긴 했는데 여전히 절대값 때문에 요 사이 부분의 그래프만 봐야 된다는 내용 요거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을까 쌤도 의심과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풀었는데 참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4번 고생했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의 길이가 2고 여기 AB, 선분 AB의 길이가 2고 선분 BC의 길이가 2고 선분 AD의 길이가 3이고 각 BAD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라고 줘줬습니다. 다음엔 AD라는 선의 3분의 연장선인 직선과 BC의 직선이 만나는 점을 E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각 AEB의 크기를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줘줬습니다. 우리 가나다 문제, 빈칸 문제는 차근차근히 좀 따라가면 해볼만한 경우 많다라는 거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먼저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 이제 BD의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B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3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 4 플러스 9 마이너스 6 한 거니까 7이라고 나오네. 그 뜻은 BD의 길이는 루트 7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CD에서도 삼각 여기 또 코사인을 한번 쓰려면 세 변을 알고 있을 때 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코사인 또는 두 변과 끼인 각 하나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코사인인데 지금 두 개를 몰라요. 각도 모르고 변도 모르고. 근데 끝이 변이어야 되니까 나는 각을 먼저 알아내야지 코사인 썼을 때 코사인 제2 코사인 법칙 썼을 때 길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니까 각을 하나 더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하나 알아내려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3분의 파이분의 루트 7 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게 외접원에 접하는 반지 외접원의 반지요. 다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루트 7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2R이 될 거고 이게 삼각형 ABD에서 쓴 거겠죠. 근데 여기 각을 요 각을 알파라고 얘기하면 사인 알파분의 삼각형 BCD에서도 사인 알파분의 루트 7을 난 게 2R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사인 알파가 3분의 파이랑 같다는 거니까 사인 알파가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알파의 값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랑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아이고 왜 이렇게 컸지? 여기 각이 3분의 파인 걸 알 수 있겠죠.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그래서 한 번 더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 CD의 길이 몰라 X라고 얘기하면 질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중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1이니까 1이 아니라 X를 해야 되는데 왜 1을 했지? CD의 길이 몰라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나와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1과 3과 마이너스 1 나오죠. 1과 마이너스 3이 해가 나와서 근데 우리는 어차피 1이라고 하는 x라고 하는 게 CD의 길이라 되니까 양수값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길이가 CD의 길이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의 길이는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어디? EAB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ECD가 ECD에서 봤을 때 먼저 각 AEB 요각의 크기가 공통이고 EAB가 3분의 파이 ECD가 3분의 파이 우리 아까 여기 3분의 2파인 걸 그랬으니까 요각이 3분의 파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닮음이 저렇게 좋아지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살짝 떼어서 그려보면 길이가 여기 길이 2 여기 3 있고 D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까지 있고 여기 E 이런 상황이고 여기 원래 끊어져 있는데 얘가 뒤집어져서 이 3분의 파이 있는 게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C, D 이렇게 해야지 닮은 모양이 맞는 거죠.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X 그래서 알고 있는 건 CD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또 뭘까 했더니 ED의 길이 모르니까 길이를 여기 세트했지. ED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엔 CE의 길이 몰라 Y라고 두면 여기가 Y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았는데 길이비가 1대 2가 됐으니까 결국은 뭐인 걸 알 수 있냐 했더니 2 플러스 Y가 2X의 X의 2배가 될 것이고 또 3 플러스 X는 2Y가 돼야겠죠. 3 플러스 X 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2배 이런 형태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2X-Y가 2인 거 알 수 있고 얘는 X-2Y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니까 X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세터도 구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래서 X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여기 2배 해줘야겠죠. 4X 마이너스 2Y는 4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 해서 이걸 빼주면 3X는 7 여기 X의 값이 3분의 7인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주 나의 값은 3분의 7 나올 거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분의 7이 사인 세터의 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사인 세타는 역수 취해주면 되니까 3분의 7분의 사인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루트 3분의 3분의 7 이렇게 나오니까 14분의 3 루트 3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 사인 세타는 14분의 3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얘네 둘 더해서 곱하자 이렇게 됐으니까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7분의 5 루트 3이라고 나와서 답이 4번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가지고 15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나다 문제가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하는 형태. 물론 조금 불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거 한 글자만 있고, 그다음에 닮음이다 넣어가지고 물론 닮은 비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 문제가 조금 더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 정도여도 잘 풀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15번의 풀이는 이렇게였습니다.